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 이재명 죄와 벌 반으로 줄이기와 두 배로 늘리기. 부제목은 개딸 검찰 장악 프로젝트와 뜨는 별 이원석과 지는 달 한동훈 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아마도 이원석, 한동훈과 관련된 내용과 개딸 검찰 장악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또 올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영상에 담길 내용은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방법에 따라 벌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법카 사건, 이재명 사건, 이준석 사건을 사례로 하여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 정리하고 동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꽤 걸려서 미루고 있던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재명을 기소한 검찰과 관련한 사건인데, 이것은 문제화하여서 물고 뜯는 전투력에 따라서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죄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한동훈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혹시입니다. 혹시 한동훈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된다면 저 위에 부제목으로 거론한 뜨는 별 이원석, 지는 달 한동훈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참, 어제 제가 여러 단톡방에 개딸 검찰 장악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입니다. 또한 몇몇 곳에만 선별해서 올린 해경군과 관련된 글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튼 저 검찰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은 어찌 보면 이곳 청년정치연합의 특종인 셈인데, 저는 그 사건을 문제화한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종인 셈인데, 이 특종 아이디어는 이재명 기소 때문에 무척 열받고 있을 개딸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주변의 개딸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동영상의 본론인 죄와 벌 반으로 줄이기와 두 배로 늘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카 관련 5급 공무원은 불구속으로 결정이 났죠?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그러죠?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법카 관련 5급 공무원 이 사건이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반으로 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해당 공무원과 변호인이 무척 잘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차 재판에서도 그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 결과라고는 하기가 어렵겠구나. 어차피 유죄 나오지 않겠어요? 공무원이 공금을 쓴 거니까 완전 무죄는 어렵고 아마 유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벌은 가장 가벼운 쪽으로 나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 2개에서 말씀드렸듯이 묻는 말에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간결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의견을 물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간결한 게 특효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특효약을 발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뭐 변명한답시고 자꾸 군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 5급 공무원이면 중견 공무원이죠. 가장 그 일을 많이 열심히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5급 공무원이 돼서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쁘게 보이겠죠. 아니면 78,000원 밖에 안 되는데 라고 저 금액이 작다라는 걸 자꾸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례를 들먹이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런 유형이 있죠. 이를테면 뭐 양산골 뚱땡이 옆편에는 뭐 수십억 썼다던데 왜 저 이 돈 7만원 갖고 이러시나 뭐 이런 차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억울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나 뭐 양산골 뚱땡이 옆에 있는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도움되지가 않겠죠. 꼭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면 자기 입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뭐 변호사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 피고인한테 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뭐 믿게 보이거나 이런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는 뭐 자기 입이든 변호사든 굳이 말 안 해도 기록에 드러난 내용들일 테니 판사가 이미 다 알고 반영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법카를 과연 그런 용도 전용으로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제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다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건지, 그 총액 중에서 뭐 얼마 정도를 썼는지, 그 비중과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판사가 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것은 판사를 신뢰하고 맡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정에 서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뭐 떨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발동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변호든 변명이든 해야겠다면 말투와 이제 어법, 태도에서 이걸 싸가지라고 해야 하나, 이때 싸가지나 테크닉을 발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변명에 앞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에 씌였는지 이런 정도는 전제로 깔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게 공금이라는 것을, 이게 제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이거 깜빡했나 봅니다. 이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법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재명 사건의 결과가 어찌 될지에 대해서 TV의 뉴스 채널의 패널로 자주 보이는 어떤 이가 이제 의견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지사 때 같은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교하여,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1심, 2심 모두 유죄였던 걸로 알았는데 1심에서는 무죄였더군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그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 뒤집힌 재판 거래니 어쩌고 했던 이제 그렇게 되진 건데, 지금 여기서 바로 잡겠습니다. 도지사 때 그 2심에서 300만 원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 묻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패널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공직자 선거법의 취지가 당락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에게는 엄하게 적용해서 당시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낙선이기 때문에 엄하지 않게 다룰 것이며 설령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로 예측한다는 의견이더군요. 이건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갑고 듣기 좋은 참 희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께는 죄송스럽게도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패널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준석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저와 의견이 모두 일치했었습니다. 지난번 가처분 때 인용 가능성을 예측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와 같이 자기 반반으로 예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저와 같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이준석 가처분 신청했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랬더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뭐 방송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동영상에 했던 것처럼 지난번까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짱구짓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거는 국힘과는 별개로 이준석의 행위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가처분 이후에 입 다물고 잠수했어야 한다. 저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녹음을 했다가 아이고 이거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지우고 다시 했는데 그때 이준석이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았나요? 이기면 잠수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래 그래도 그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했죠. 이 패널도 의견이 똑같아요. 이건 국힘과는 별개로 계속 떠들어대는 건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힘과의 내부 문제로는 일반 국민들이 놓고 볼 때는 이준석이 아마 거기 인용됐을 때까지는 응원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많았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고도 계속 떠드는 거는 아마 틀리고 나쁘게 보는 피곤하죠. 제3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그분 의견도 여기까지 저와 일치했는데 이재명 사건만 다른 의견이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갑지 않은 얘기겠지만 이번 사건 이재명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 상황이라고 보며 지난 사건의 벌금 300만 원보다 클 것이며 의외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른 데다가 댓글로 그렇게 달았어요. 이재명이 여우처럼 잘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예상하지 않은 좀 무거운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저 패널은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해 벌의 크기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봤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형 기준이 그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법원 내부에서 이런 경우에 이렇다 하는데 그 양형 기준에 당선자는 이렇게 적용하고 낙선자는 이렇게 적용하라고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판사별로 가진 그 재량권이 비슷하게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양형 기준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설령 낙선자와 당선자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다르다면 이참에 그걸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맞추고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선이든 낙선이든 거짓말을 한 목적과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지 맞는 거죠. 재화벌을 다루는 거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비와 기술을 동원하여 진짜 큰 맘 먹고 담을 넘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금고를 털었는데 하필이면 금고 안에 텅텅 비었었을 때 잘못 고른 도둑놈이라면 이거 무죄이거나 가볍게 다뤄야 하나요? 돈 하나도 안 훔쳤으니까. 자, 수험생이 컨닝으로 열심히 답을 100개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모두 틀린 답을 100개 적은 거야. 그러면 이거 당락에 전혀 영향 없죠. 이런 경우도 무죄이거나 가볍게 다뤄야 하나요? 정치인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이거 벌금 80만 원이 100만 원이 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벌금이 그 약한 죄인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 공직자 선거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최고형이 7년 이하인가 그렇던데 징역. 벌금이 5천만 원인가 뭐 3천만 원인가 하여튼 몇 천만 원인데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최고형이 5년인가 7년인가 그래요. 7년으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리고 벌금도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아, 내가 제 폭행죄가 더 최고형이 얼마인가 모르겠네. 사람을 안 때려봐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 공직자 선거법에 대한 그 판례가 판결이 법에 정한 것에 비해서 다른 죄를 저지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 즉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봐주었다는 것이죠. 주먹질 지난번에 우리 저 친구놈 하나 뭐 비슷하게 했더니 벌금 200, 300인가 뭐 얼마 나왔다는 건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뭐 전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뭐 최근엔 벌을 받아보지 않아서 시세를 모르기 시세라고 하면 될래나? 아직 다른 죄들하고 시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짜리 벌금 뭐 난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은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인 이재명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라면 또 다른 거짓말이나 윽박지름으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다그쳐오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이 아니죠. 검찰뿐 아니라 판사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했다가 들통나면 법적인 벌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적, 국민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해서 하나님과 이재명 단 둘만 아는 진실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었다라고 1%의 확률로 가정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1%의 확률일지라도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또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하 직원이었던 그 고인의 아들과 유족의 증언이 있었죠. 그 아들과 유족을 이해시키고 치유할 만한 증거 아니면 그 아들과 유족이 거짓말이었다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이재명에게 무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판사가 극복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 판사로서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내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판사가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재명에게 내릴 벌의 크기에 아들과 유족의 피해가 반영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영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판사의 법률적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판사의 재량권 범위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와 벌의 판단에 반드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부인할 수도 시인할 수도 없는 외통수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법적 요소를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인간 이재명과 저, 그러니까 무인도의 이재명과 저 단 둘만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어쩌면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할 만큼 이재명은 지금 엄청난 갈등과 번민,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쌤통에 해당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벗어난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재명에게 위로를 베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고인의 아들과 유족이 겪는 그 고통이 이재명이 그것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 가하는 벌과 비판과 쌤통이 고인의 아들과 유족에 대해서는 위로와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재명 사건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정치인이나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이 큰 피해와 고통을 겪은 사건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피격 사건은 유족들이 애를 써서 그나마 어느 정도 치유가 돼가는 것 같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사실은 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봤는데 다행히 사건화가 돼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같아서 안도감을 갖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폭행을 당한 청년이 경찰에 고발하러 갔다가 되려 가해자로 몰려서 경찰에게 문매를 맞았던 사건이죠. 경찰이 그에게 문매를 가하고 가해자로 덮어씌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국민, 어떤 유명한 가수였었죠. 그 친구도 뻑적지근하게 처벌을 받은 것 같은데 경찰하고 그것과 관련된 청와대 쪽은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만 피해를 당하고 국가기관이나 이쪽 공무원들은 싹 빠져나간 그런 사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청년 피해자에게 모종의 2차, 3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땅콩 회항 일가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가 뭐 경찰이니 검찰이니 뭐 관세청이니 국세청이니 몇 개의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몇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는, 제가 그때 그거 아주 심각한 사건 같아서 어디다 적어놨는데, 몇 개 기관에서 몇 차례 했다더라는 걸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온 나라를 발칵 뒤집듯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건이 당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최악의 이 국가기관 집단 폭행 사건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깨문 기운이 약간 있는, 그때 당시는 대깨문인 거를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하면서 그 지인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개들은 그렇게 당해도 싹. 제가 이 얘기에 어안이 벙벙 말문이 막혀서 찍소리도 못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지인 그 친구가 상당한 그 대깨문 증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공인이나 흉악범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당해도 마땅한 부류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국가기관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가하고 그것을 온 언론기관에서 까발리는 게 과연 그게 그 정당한 그 국가 공권력 행사인지. 그러고서 얼마 후에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사망을 했죠. 뭐 시간 차이도 있고 하니 뭐 그 사건과는 전혀 영향이나 상관관계는 없는 일인지, 여하튼 뭐 피해 당사자들이 잠자코 있는 일을 뭐 굳이 제3자가 들먹이고 까발릴 일은 아닌 건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잘못 행사한 일이니까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것을 좀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사건 이거 딱 시작하는 거 보고선 최근에 봐온 검찰의 역할 중에서 모처럼 밥값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손에 꼽을 만큼 잘한 일로 꼽고 싶습니다마는 평소에 검찰이 저질러온 행각을 못 믿어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혹시나 이 사건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마는 정치적 목적으로 뭐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의 국민들께도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앞에서 제가 말한 버닝썬 사건이나 땅콩 회항 일가 사건도 이재명 사건과 똑같은 비중으로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줄 때까지 저는 평가를 보류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면 약간 못 믿어온 시선을 보냈던 국민들도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얘기가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거의 90개 가까운 동영상을 올리면서 30분 넘어가는 건 없었는데, 이거 지금 거의 20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저 위에서 시작하면서 드리겠다는 그 주제들은 지금 뭐 3분의 1도 안 꺼낸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들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차차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